안녕하십니까, 박비용입니다. 그 사설을 조선일보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좀 놀랬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해 안 된다 현수막 불허해가지고 정치권 편파성 논란 자초, 그런 걸 해갖고 올해 12월 달에 정영욱도 내란 공범이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부분하고 21년에 4.7 보궐선거 때 일합시다, 이건 허용하고, 아마 그때는 이제 다수당이 누가 이제 뭐 1번이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내로남불 2선, 이것은 불허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이건 허용하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불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사설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하고, 조기 대선을 전제로 현수막 단속 나선 선관위,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니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을 갖다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저촉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이 4년 후에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선관위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게 전제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테니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한 낙선 운동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과 이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을 전제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정한 모양이죠.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의식됐는지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누구나. 하지만 어디까지를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것인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예상할 것인지, 선거가 얼마나 임박해야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 선관위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선은 얼마 안 남았으니 누구누구에 대한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이고 총선은 많이 남았으니 아니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법과 규정에 따라 어느 정파로부터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고 대선 일자를 변경할 사유는 확정되지 않았다. 즉 말해 탄핵 심판이 아직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걸 전제를 하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다 까지 전제를 하고, 그러나 선관위가 대선에 임박했다는 전제로 이 대표에 대한 현수막을 단속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에서 이 8면에 나온 얘기입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나라며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했다. 이제 이 플랜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관리의 신뢰를 잃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했다.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23일 롯데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모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선관위가 이번 편파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 이틀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겨냥한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문구를 허용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문구는 허용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다음에 선관위고 진짜 그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좀 결정들을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같이 하면서 그냥 본인 이익이나 본 당파 자기 당의 이익이나 이것만 우선하지 말고 좀 단어 한마디를 말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그 품격을 갖춰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고 믿고, 정말로 부탁하는데 좀 차분하게 차근차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좀 나라를 정돈하는 모습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국민들 눈에 멀리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멀리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예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막론하고 잠시 국민들이 임해 중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은 또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고 면직이 될 수도 있고, 그 동안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고 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